제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뒷모습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뒷모습은 오직 절반의 진실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양양은 사람들의 뒷모습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수집한 그 절반의 진실을 사진 속 주인공에게 돌려줍니다.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은 양양이 찍은 뒷모습 사진 같은 영화입니다. 그 사람이 놓친 절반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부지런히 사진을 찍던 양양처럼 감독 에드워드 양 역시 우리가 놓친 절반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부지런히 이 영화를 찍은 게 아닐까요? 지난 리뷰 영상에서는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양이 겪은 사건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외삼촌의 결혼식 날, 유일한 남자아이인 양양은 짓궂은 여자아이들의 장난 타겟이 됩니다. 살짝 풀이 죽을 때도 있지만 결코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도 양양은 자기 할 말을 또박또박 다 합니다. 是谁带了不该带的东西到学校来啊？啊？谁把保险套到学校来玩的？ 양양이 가지고 놀던 게 풍선이 아니라 콘돔이었나 보네요. 하지만 콘돔이 뭔지도 모르는 양양에게는 그저 풍선일 뿐입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선생님에게 양양은 말합니다. 不是我，是谁跟你乱说？这你管不着。你只是听别人乱说，没有自己看见。 선생님은 양양이 일부러 콘돔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양양이 가져온 게 콘돔일지 몰라도 양양은 그걸 풍선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양양은 콘돔을 가져온 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역시 절반의 진실입니다. 자신은 풍선이라 생각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건 콘돔이었으니까요. 원래 세상이란 게 이런 걸까요? 我们是不是只能知道一半的事情啊？你看到的我看不到，我看到的你也看不到啊！我怎么知道你在看什么呢？你问的问题百不都还没想过。可是我们不是有照相机吗？ 양양은 그래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포착한 순간을 필름 위에 박제해 둡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교실. 양양은 살금살금 빠져나가 사진관으로 달려갑니다. 여태 찍은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서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데 양양 혼자 깨어있는 이 장면에서는 양양의 예술가적인 면모가 압축적으로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죠. 양양은 그렇게 홀로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그 독창성 때문에 주변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양양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는 것처럼요. 극 중에서 양양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는 존재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是什么玩意儿？你拍一大堆是什么东西啊？来，大家看啊，想不到啊，他还是个大师啊！ 이 대결 구도도 무척 상징적이죠. 예술가들은 사람들이 당연시 하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기존 질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예술가들의 그런 태도를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남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홀로 깨 있을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은 사람들의 이런 적대감과도 싸워야 합니다. 에드워드 양 감독은 대만 출신인데요. 영화적으로는 무척 큰 성과를 거둔 감독이지만 대만 영화계에서는 그닥 환영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그런 경험이 투사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양양은 변기에 앉아 풍선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리 봐도 풍선인데 선생님은 왜 콘돔이라고 한 걸까? 그때 그 여자애는 왜 선생님에게 고자질을 한 걸까? 양양은 콘돔,
아니 풍선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여자아이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준에 실패해서 선생님을 맞추고 말죠. 양양은 급하게 시청각실로 도망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아이도 들어오죠. 선처럼 가만히 서 있는 여자아이 뒤로 천둥이 칩니다. 양양은 그 순간 사랑에 빠집니다. 이 장면의 연출도 한 폭의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 시청각실에서 흘러나오던 영상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술가들은 구름의 춤사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가가 하는 일이죠. 양양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화면에서는 천둥 번개에 대한 설명이 흘러나옵니다. 구름과 천둥 번개에 대한 설명은 양양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도 적용됩니다. 대기 속 물방울이 엉겨붙어 구름이 되는 것처럼 양양의 마음속 감정이 엉겨붙어 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풍선을 던져서 골려주려고 했던 거죠. 在那边干什么？去前面找位置。互相越来越不可抗拒，正电和负电又激烈地结合在一起，这就是雷。 번쩍임을 배경으로 서 있는 여자아이를 보면서 양양은 자기 마음속 미움이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양양은 소녀가 수영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죠. 저 아이는 왜 수영을 할까? 물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까? 하지만 양양은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세면대에 얼굴을 받고 잠수 연습을 하네요. 洋洋，你在里面干什么啊，洋洋？ 화장실 문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도 양양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양양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양이 사람들에게 냉담한 건 전혀 아닙니다. 这我后脑勺哎，洋洋，你拍这个干嘛？你自己看不到啊，我给你看啊。 양양의 시선 끝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죠. 좋아하는 아이를 대하는 방식도 또래의 평범한 아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느 날 양양은 수영장에 뛰어듭니다. 양양은 물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홀딱 젖은 양양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속에 있던 그 아이의 기분을 알 수 있어서, 그렇게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닐까요? 그 소녀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건 아니지만 정신적인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에 양양은 무척 만족합니다. 할머니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양양은 자기만의 독특함을 드러냅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신 뒤 엄마는 이렇게 말했죠. 从今天开始，我们每个人每一天呢，都要轮流找一点时间来跟伯伯讲讲话。 하지만 양양은 싫다고 했습니다. 他只是听到没有看到有什么用吗？ 엄마는 양양이 너무 매정하다고 화를 내지만 양양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양양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장에서 그 편지를 읽어드리죠. 伯伯，对不起，不是我不喜欢跟你讲话。 어른들은 할머니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양도 할머니가 듣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양양은 자기가 그때 그런 마음이었다고 할머니께 이야기합니다.
只是我觉得我能跟你讲的，你一定老早就知道了。 이건 할머니가 모르고 있던 절반의 진실이죠. 양양은 할머니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我要去告诉别人他们不知道的事情，给别人看他们看不到的东西。 그리고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할머니가 쓰러지던 그날 삼촌의 결혼식장에서 할머니는 내내 기분이 안 좋으셨습니다. 他有说清楚。没有，他只是说他真的老了，我不懂他是什么意思。 할머니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아빠도 늘 할머니를 챙기던 누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할머니의 그 마음을 가족 중 막내인 양양이 이해합니다. 就会想起你常跟我说你老了，我很想跟他说，我觉得我也老了。 이 편지의 수취인인 할머니는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양의 이해가 쓸모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장례식장 뒤편에 앉아있는 가족들과 스크린 너머에 있는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니까요.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양양을 보면서 공감이 어떻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양양의 마지막 편지가 아주 커다란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은 시대를, 심지어는 생사마저도 건너뜁니다. 그렇게 시간에 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들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죠. 2000년에 공개된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은 에드워드 양 감독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후 감독은 대장암 투병을 하다가 2008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는 이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을 이번 달,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처음 봤습니다.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됐던 2000년에도 그리고 감독이 사망한 2008년에도 저는 이런 영화와 이런 감독의 존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20년이 지나 저에게 왔습니다. 영화 속 꼬마 양양은 이제 30살이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긴 시간이 흘러버린 거죠. 시간은 많은 것을 망가뜨리지만 이 영화의 아름다움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이겨낸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죠. 그렇게 예술은 고전이 됩니다. 아직 20년밖에 안 된 영화지만 앞으로 더 오래오래 빛이 날 영화. 그렇게 고전이 되어갈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을 봤습니다.